자, 그럼 이제 그 공급망 속에서 인증 제품임을 확인하는 문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문서 SD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작성 요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D는 두 가지가 있어요. Sustainability Declaration, 그 다음에 Self Declaration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앞 글자가 SD이죠. 그래서 이걸 좀 구별하기 위해서 SUSD, 그 다음에 Self D 이렇게 부르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부르는 방법이 좋겠고요. 먼저 오늘은 Self D에 대해서, Self Declaration에 대해서 먼저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요. 자, 우선 요거 먼저 Self Declaration 발생지 확인서라는 문서인데요. 이렇게 이제 A4 사이즈로 되어 있다고 보시고요. 이거를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생지 확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지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이 발생한 바로 그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이 발생한 곳에서 확인서를 적어줄 때 이 확인서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물량만큼이 ISCC의 원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요 맨 위에 줄을 보시면 ISCC Used Cooking Oil 줄여서 UCO 혹은 UCO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특정 품목에 대하여 셀프 디클레레이션의 양식이 별도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UCO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의 작성 요령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문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겠죠? 한 장짜리 A4 사이즈 문서가 되는데요. 요게 작성해서 누가 누구에게 보내느냐, 발생지가 수집소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PO, 발생지가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혹은 부산물 등의 원료를 수집소로 이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 보내면 안 되고 이 발생지 확인서라고 하는 것, SD 혹은 Self D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함께 수집소, Collecting Point, CP라고 부르는 이곳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 발생지라는 곳은 인증을 받을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인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소규모 업체들, 예를 들어서 치킨집, 후라이드 치킨 하는 그런 사업장에서 우리가 뭐 인증을 받아라, 이거는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원료, 사실은 이제 폐기물인데 이것이 이제 자원으로 되는 거죠. 이것을 인증을 받진 않아도 이 셀프 D를 작성함으로써 컬렉팅 포인트, 그러니까 인증의 첫 번째 의무 사업장에서는 이 문서만으로 인증품의 원료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작성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이제 넘버 적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문서의 고유 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뭐 어떻게 번호를 매기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자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저희 이지도로 연구소가 번호를 매기는 방법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번호를 매기는데 이 코드 번호는 이지도로 연구소의 어떤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그것까지는 여기 말씀드릴 수 없고 작성자 나름대로의 고유 번호를 적어서 이 문서를 추적할 수 있게만 만들면 됩니다. 다음 발생지 관련 정보인데요. 이게 어떤 업체이냐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치킨집 좋습니다. 치킨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후라이드 치킨, 그 외식업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혹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뭐 식당 이렇게 이 정도로 적으면 됩니다. 자, 회사명이 있으면 회사명을 적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예컨대 ABC 치킨 뭐라고 할까요? 무슨 동지점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주소와 우편 번호를 적으면 되는데요. 외국 문서의 특징은 꼭 이 우편 번호를 함께 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편 번호 함께 적어 주시고, 주소는 이제 예를 들어 세부 주소, 무슨로 몇 번지 정도 적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뭐 시군 단위,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 경기도 수원시 무슨 구 이 정도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편 번호는 뭐 5자리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국가도 적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양식은 우리나라에 맞춰 놓은 거니까 대한민국으로 픽스 해 놨고요. 전화번호도 적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어떤 내용이냐면 발생지에서 생산되는 6호의 양은 월 5톤 이상이다 아니다. 해당되면 여기에다가 V 표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왜 하느냐 하면 ISCC 기준에서는 이제 ICC 중에서 ICC EU 기준에서는요. 발생지에서 생산되는 어떤 폐기물의 양이, 그러니까 이게 거래되는 양이 아니라요, 생산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생지가 ECP에만 보내지 않고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보내고 있다. 그럼 이 전체를 다 합친 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CP라서 이 발생지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주는 양만 적으면 안 되고요. 발생지에서 발생하는 총량, UCO의 총량을 여기다 적는 겁니다. 무슨 5톤의 의미는 뭐냐면 ISCC에서는 이 월 5톤 이상이 발생하는 발생지를 리스크가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5톤 이상 발생하는 발생지를 표본 심사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표본 심사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C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집소가 인증서는 받지만, 그리고 발생지인 PO는 인증을 안 받아도 되지만, 이렇게 리스크가 높은 경우 예컨대 발생량이 5톤 이상 월 발생하는 그런 발생지는 리스크가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인증기관은 리스크가 높은 발생지를 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CP처럼 정밀한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는 이 발생지가 실존하는 사업장이냐, 혹은 실제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증기관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방문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어떤 사업이 돌아가고 있고 그 사업을 통해서 해당되는 폐기물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 정도 확인을 합니다. 정밀한 심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 리스크 발생지에 대해서는 그 숫자의 제곱근 수만큼을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생지가 10개면 루트 10. 그러니까 다시요. 발생지가 10개가 아니라 5톤 이상 월 발생하는 발생지가 10개 이상이면 루트 10. 그러면 얼마죠? 3점 얼마죠? 그럼 4개의 발생지를 표본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5톤 미만은 어떤 거냐? 5톤 미만은 사실 심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표본 계산하는 그 제곱근 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심사를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톤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6호가 사용된 폐 식용유가 동물 유래의 기름이냐, 요거 중요한데요. 그런 동물성 기름이 혼합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0% 식물성 기름이 아니라면 여기다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이건 왜 하냐면 유럽연합에 소속한 국가들 중에 대부분은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6호를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국가, 이제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곳은 동물성 기름과 식물성 기름을 구별해 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으로 수출을 할 때에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국가는 이걸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6호를 공급받는 자는 누굽니까? 컬렉팅 포인트 수집소 CP가 되겠죠. 그 사업장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량인데요. 공급량은 자, 보십시다. 이 발생지 확인서는 언제 작성해서 발행하는 거냐 하면 거래가 있을 때 발행합니다. 거래가 있을 때 발행하는데, 자, 그 치킨 업소, 후라이드 치킨 업소에서 이게 매번 매일매일 이거를 공급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배식용유를 어쩌다 모아놨다가 이거를 공급을 하겠죠. 그러면 그 공급이란 거래가 발생하는 거죠. 그 CP와 PO 간의 거래가 발생하는 거죠. 그때 작성하는 겁니다. 그때 작성할 때의 요 물량을 적는데요. 거래 당시의 물량만큼을 여기다 적고 단위는 메트릭 톤입니다. 거의 대부분 메트릭 톤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 ISCC에서의 이제 이 물량 작성 시에는 그 물량을 적는 건데 어떤 경우는 이럴 때가 있어요. 여기서 발생하는 이 후라이드 치킨 집에서 발생하는 물량이 매일매일 얼마만큼의 양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또 주당, 월당 합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건 다른 데로 처분하지 않고 무조건 이 CP로 간다. 이렇게 되면 이 후라이드 치킨 업소하고 CP하고 일종의 약정서 내지는 계약서 이런 것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소에서 발생하는 이 폐식용유는 전부 다 CP로 보낸다라고 약정을 맺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물량인지가 알 수가 있겠죠. 계산하면 나올 테니까요. 대략적 물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만큼이 약정이 되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약정 없이도 사실은 거래를 할 수 있고 약정 없이도 이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그런데 약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약정 기간이 1년 이상이다. 그러면은 매 거래 시마다 이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량 부분에는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만약에 1년 이상 기간 동안에 공급 약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약정서 아이디 번호 번의 공급 내용에 따름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약정서 뭐라는 것이 특정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공급을 한다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만 이 발생지 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정이 되어 있으면 훨씬 쉽겠죠. 안 그러면 이거를 매번 공급 시마다 이걸 작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유의점인데요. 유의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호는 사람이 소비할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된 식물성 또는 동물성 기름과 유지를 말합니다. 본 확인서에 따른 6호의 음반은 완전히 6호로만 구성되며 6호에 적합하지 않은 다른 기름과 유지가 혼합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2번 항도 함께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본 확인서에 기재된 6호는 폐기물의 정의에 따른 순수한 폐기물입니다. 자,
폐기물의 정의, 앞서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 폐기물의 정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의에 맞는 폐기물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식용유를 혼합하거나 멀쩡한 식용유를 여기다가 이 내용에 포함시켜서 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폐기물만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폐기물이 아닌 것을 폐기물로 만들기 위해서 오염 또는 혼합을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 멀쩡한 식용유에다가 폐식용유를 조금 섞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체가 사실은 폐식용유가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ISCC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심각한 부적합사항으로 간주합니다. 세 번째, 6호의 운반 수량을 문서로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작성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까요? 거래되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CP와 PO 간의 경제적 거래이기 때문에 물량을 반드시 서로 간에 기록을 하겠죠. 그걸 통해서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거래 명세서나 혹은 뭐 인보이스나 영수증이나 뭐가 됐든 확인할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의 과잉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ISCC는 이런 거예요. 지역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ISCC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다 지켜야 ISCC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인증기관 또는 ISCC에서, 그러니까 쾰른 본부에서 직접 사후 관리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심사원이 6호를 공급받는 자, 그러니까 CP가 뭐예요? 사실 인증을 신청한 그 회사죠. 그리고 이걸 공급하는 PO는 인증을 신청한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기관들이 현장 방문 내지는 뭔가 확인을 요구할 때에는 이것을 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응할 의도가 없는 그런 PO는 이 인증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이해가 된다면 아마 작성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지 확인서 셀프-D를 작성해서 PO가 CP에게 보냄으로써 이 ISCC 인증의 어떤 제품의 적합성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입니까? 그 CP가 수집소가 그 다음 단계의 공급망으로 제공할 때에는 이 셀프-D가 아니라 서스-D,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확인서라는 또 다른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게 되지요. 그거는 다음 강의 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 다른 셀프 디클레레이션을 작성 요령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번 경우는 자, 생긴 거는 마찬가지로 A4 사이즈로 이렇게 양식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요. 자, 발생지 확인서인데요. 요번에는 6호, 그러니까 폐식용유 품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ISCC 플러스 부분입니다. ISCC 플러스는 일반적인 모든 폐기물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셀프 디클레레이션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서 번호, 여기에는 이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ID 번호, 그걸 적어주면 되고요. 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서를 찾아낼 수 있도록만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발생지에 이름을 적습니다. 공급업체명, PO의 이름. 자, 주소 적고, 전화번호 적고, 도시명, 우편번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하고 좀 전에 봤던 6호의 경우와 양식 내용이 같죠. 자, 수집소에 공급하는 물질 부분입니다.
CP에 공급하는 물질이 어떤 것이냐라고 그 품목명을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정보가 있으면은 적습니다. 폐기물 코드라는 것이 있어요. 특히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코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PP다, PE다, PET다, HDP다, 뭐 LDP다, 뭐 등등의 이런 코드가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확인서를 받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컬렉팅 포인트 수집소가 되고 인증을 신청한 그 업체가 되겠죠. 그 업체명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량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식 발생지 확인서는 이 발생지 스스로가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 공급하는 물량에 대한 발생지 확인서를 적어서 그 물량과 함께 보냄으로써 인증품으로서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시마다 작성해야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폐기물을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약정이 맺어져 있는 경우에 1년에 한 번만 작성하면 됩니다. 1년에 한 번만 이것을 발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그렇게 적으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계약서 뭐뭐뭐뭐에 따름 요 정도 적어 놓으면 이 계약서에 1년간 무언가를 공급한다 라고 적혀 있을 테니까 그에 따른다 라고 돼 있으면 이 문서는 매번 발행할 필요 없이 1년에 한 번만 발행하면 이제부터는 그냥 공급하고 공급한 물량에 대한 기록, 공급받은 측은 또 공급받은 물량에 대한 기록, 뭐 계측한 계측 증서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모아놓기만 하여도 나중에 매스 밸런스나 추적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요구사항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SCC 인증을 위한 원료로서 공급한 수량에 대하여 ISCC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문서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종류의 문서들, 계약서, 동의서, 운송장, 계량증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도 아까 이야기됐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이어야 됩니다. 폐기물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인 오염을 일으킨다거나 혼합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그런 행위들을. 자, 그다음 특히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이 중에 선택해야 돼요. 이 중에 어떤 부분인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PT, HDP, PVC, LDP, PP, PS, 기타. 이 중에 어떤 카테고리인지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생지는 폐기물을 관리하는 법적 허가 및 승인을 받았거나 ISO 14000 시리즈에 따른 재생물질을 생산하는 곳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ISO 뭐 이런 거에 앞서서 폐기물 처리업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승인을 받았다라는 증빙이 된 경우에만 PO로서 ICC PO로서 인정이 되고 그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ISO 정의에 따르면 재생물질이란 뭐 이런 것들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비슷하고 5번은 아까 이야기됐던 대로 국내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만 ICC 인증에도 인정이 됩니다. 6번의 경우는 폐기물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 소비 후 물질, 두 번째 소비 전 물질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영어로 보면 포스트 컨슈머 머티리얼, 프리 컨슈머 머티리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두 번째 소비 전 물질이라고 하는 거, 프리 컨슈머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포스트 인더스트리 머티리얼 이렇게도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포스트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산업 공정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거 재고가 처리되지 않는다거나 이제는 더 이상 소비자에게 사용될 일이 없어서 이걸 폐기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 포스트 인더스트리 머티리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머티리얼 대신 R자를 쓰면 예를 들어 포스트 컨슈머 리사이클링 이렇게 돼서 PCR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 전 물질은 이제 아까 제가 산업 후 이렇게도 말한다 그랬죠. 포스트 인더스트리 리사이클 해서 PIR 이런 약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혼합되거나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 클릭하면 됩니다. 6번이 매우 중요하냐? 사실은 ISCC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대신 이제 어떤 ISCC의 정책 방향이 소비전 물질, 그러니까 산업 후 물질, 뭡니까? 이제 포스트 인더스트리 PIR에 대한 부분을 축소시키려는 정책의 방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많은 폐기물을 양산해서 이것을 ICC의 인증품 원료로서 하려 한다면 그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ICC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인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PIR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 이 인증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폐기물을 자원화할 때의 또 다른 카테고리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건데요. Circular, Biocircular, Renewable Energy Base라는 것인데, 자, 요 세 가지는 무엇이 다른 거냐면 순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 바이오서큘러 외의 폐기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오서큘러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이 생명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일 때 바이오서큘러라고 부릅니다. 근데 수확된 1차 산물이 공정에 투입된 다음에 발생하는 모든 것은 서큘러에 해당이 됩니다. 비록 그거의 원천이 농업이었어도 한번 공장에서 돌아갔다가 나오면 그건 그냥 서큘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서큘러는 많겠죠. 예를 들어 폐플라스틱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서큘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은 뭐냐면 재생에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생에너지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뭐 혹은 바이오 에너지를 가지고 바이오 에너지 뭐 등등 이런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만든 물질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그 에너지원을 전기로 쓰고 그냥 생산만 하면 되냐? 그건 아니고요. 이 에너지원이 직접 어떤 물질 생산의 투입물로 간주될 경우, 그러니까 에너지원에 그걸 넘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전기 분해를 함으로써 물질을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 분해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일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SD, 그 중에서 셀프 디클레레이션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